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2009 KB 국민은행 여자 프로농구 시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전 인기가요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갖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위원님, 이 당시 인기가요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10년 전이면 저 내일 모레 50인데 이름까지 기억하면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저도 가요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10년 전의 노래는 좀 아직 글쎄요. 어떤 노래가 유행했을까요? 10년 전 이 당시에는 저도 알아봤더니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거. 네네네. 아. 그거 하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야, 이 노래 듣고 진짜 많이 울었었는데. 네. 그랬군요. 위원님도 약간 벌써 10년? 이런 실연의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파무파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하는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팀일까요? 아마도 신한은행이겠죠. 네. 워낙 최고치를 전성기를 구사했던 것이 뭐냐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적으로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령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밑에 선수들이 떡받쳐 울고 인사이드 외곽 다 조화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진짜 말씀대로 10점 만점 10점에 대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팀 전력을 보였던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또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 신한은행의 왕좌의 태동기가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신한은행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명장의 수식어를 달고 있었던 임달식 감독인데 네네. 존슨컵에서도 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네. 했었습니다. 유영지 위원님도 그 국제대회 경험이 아무래도 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존스컵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존스컵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팀, 이제 프로팀이나 아마추어팀 단일팀이 좀 나가는 경험이 있거든요. 국제대회는 이렇게 국가대표가 차틀돼서 나가는 거는 아마도 경기 경험을 통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A팀이 아니라 좀 B팀이 좀 약간 그렇게 경기력을 뭐랄까 좀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나가는 대회가 좀 많은데 네. 이때 신한은행이 존스컵을 나가가지고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으로는 대만 A팀, B팀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가대표팀 A, B로 나눠서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이 또 우승을 차지하는 확실한 저력을 국내, 국제대회 모든 것도 보였던 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제대회 얘기가 나와서 또 그런데 유영지 의원께서도 뭐 포지션상 당연한 것이고 중국과의 어떤 대결에 대한 일화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때는 중국 팀이 존스컵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강한 강팀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예를 들어서 존스컵이 아닌 다른 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신장은 있었으나 그렇게 중국과의 대등한 경기를 했었던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중국과의 대등한 경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게 뭐 뉴스 아마 채윤아 치면은 검색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대만에서 슈츠메이가 아니라 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만에서 CF도 찍고 한 12, 13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던 여자 선수인데 네. 남자 같은 스타일의 농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구사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국제대회에서 워낙 이렇게 좀 서로 안 좋다가 최윤아 선수가 이렇게 발길질을 했던 그 최윤아 그러면 연관 검색어로 발길질 이게 나오게 있거든요. 그걸 해서 뭐 이렇게 핫 이슈가 되긴 했는데 물론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 작은 고추 매운 거에 대한 아마 그 이후로 그 선수도 이게 되게 좀 약간 놀랬다라고 좀 상대가 위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 또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뭘까 신장적인 면에서는 밀릴지 모르겠으나 이런 깡다워점 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았던 또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좀 깡을 볼 수 있는 최윤아 선수의 그렇죠, 네. 국제대회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되겠고요. 다시 시즌 챔프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이호근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네. 정덕화 감독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보여준 시기잖아요. 네, 그때 이호근 감독 같으면 되게 좀 아빠 같은 칭찬할 때 되게 칭찬을 많이 하고 꾸지람도 그렇게 강하게 한 편은 아닌데 목소리는 굉장히 크세요. 샤우팅은. 그래서 체육관을 같이 지배하면서 같이 코트에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덕화 감독의 약간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었다면 이호근 감독은 이제 아빠 같은 푸근함으로써 어떤 선수들의 어떤 고충도 좀 들어주면서 또 훈련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서 성장해 나왔던
또 이 시즌에 챔프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동엽 선수의 아빠로 말씀해서 아빠를 그렇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이동엽 네. 선수 아빠로 또 많이 알려진 이용훈 감독님 그리고 지금 이민지 선수 때 아빠죠. 그렇죠. 삼성생명의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빠 같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던 이용훈 감독이기도 하고 그 당시 신한은행은 이제 하은지 선수의 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은주 선수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좀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생겨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WNBA 도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중 계약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나요. 모두 6개 팀이 전부 다 그 하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아빠인 하동기 씨인 것 같아요. 네네. 아빠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끝내는 신한은행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준 신한은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워낙 정선민, 전주원 이런 뭐 최유나, 진미정 같이 최고 선수들이 있는 거기에 하운즈 선수 같은 높이의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당분간은 진짜 신한은의 독주를 누구도 막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이제 챔프전 차수별 기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기준으로 1차전 71대 61, 2차전은 76대 67, 3차전 66대 63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3차전 경기가 주목이 되는데 네. 이 경기도 삼성생명이 24대 12로 앞서다가 1쿼터를 마쳤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2쿼터부터 신한의 추격이 시작이 됐고요. 삼성은 2, 3쿼터 도합해서 1쿼터 24점에 못 미친 22점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때 외곽의 3점슛이 적중률이 27%. 뭐 그렇게 뭐 신한은행도 워낙 이때는 외곽슛이 저조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은 리바운드, 팀 리바운드에서 40대 28이라는 이렇게 어쩜 공격권을 제공권을 허용을 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득점력이나 뭐 이런 것을 볼까 쉽게 너무 이렇게 막으려 애를 썼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용훈 감독이 박스아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정선민과 하운주의 높이는 뭐 아무리 박스아웃을 한다 하들 그걸 막기는 너무 역부족이었던 삼성생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한은행의 짠물 수비와 다득점 전술이 결국에는 챔피언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됐었던 2008-2009 시즌이었습니다.